기죽지 마세요. 절약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왜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나요? 그들은 절약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절약은 궁상맞고 없어 보이는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 뿐이죠. 저는 이미 도가 터서 절약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의 말에 그닥 상처를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절약을 시작하는 분들은 흉터로 남을 수 있기에 마데카솔 같은 컨텐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가 받은 악플은 이런 식이죠. 돈 좀 쓰고 살아라. 친구 하나도 없을 듯. 평생 그렇게나 살아라. 쯧쯧. 처음에는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당당하죠. 왜냐고요? 절약 생활을 5년 넘게 하다 보니 제가 추구하는 절약과 사람들의 고정관념 속 절약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절약과 궁상은 엄연히 다른데 차이를 모르겠다면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뒤로 가기를 하신다면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자, 그럼 절약을 말할 때 제가 하고 싶은 5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 궁상과 절약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궁상과 절약의 사전적 의미를 볼게요. 궁상은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거고 절약은 함부로 쓰지 않아야 하고 꼭 필요한 데에 쓰는 것을 말합니다. 네, 전혀 다른 개념이죠. 즉, 궁상맞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절약을 하는 거죠. 사전적 의미를 넘어 돈의 수혜가 누구한테 가했냐에 따라 궁상과 절약은 나뉩니다. 1,000원 한 장 아끼자고 친구한테 빌부터 음료수를 얻어먹는 건 궁상 맞은 거고요. 자신이 목마르지만 참는 것은 절약입니다. 여럿이서 밥을 먹고 다른 사람이 계산하게 유도하는 건 궁상 맞은 거고요. 외식을 하고 싶지만 집밥을 먹는 건 절약하는 겁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돈의 수혜가 누구한테 가했냐는 겁니다.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가족 구성원에게 절약을 강요하는 건 궁상 맞은 거고요. 자신의 무력을 제어하며 돈을 모으는 건 절약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절약과 궁상은 엄연히 다릅니다. 보통 궁상 맞다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스스로가 궁상 맞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 한마디 시원하게 날려주세요. 니들이 절약과 궁상의 차이를 알아? 둘, 절약하는 사람은 돈을 못 쓸까? 과연 그럴까요? 제 주변에 절약하는 사람들은 돈 잘 씁니다. 모든 상황에서 돈을 틀어막는 게 아니에요. 단지 가치 있는 소비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지인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일이 있으면 큰 돈이 들더라도 지출을 하죠. 자기 개발을 위해 교육비를 아낌없이 씁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타인을 위해 쓰는 돈이 일반 사람의 평균을 상회할 거예요. 절약자들이 돈을 안 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평범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지출하는 게 그들에게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별다방 가서 아메리카노를 마실 이유가 없죠. 효용이 크지 않아서예요. 최신 IT 기기를 살 이유가 없어요.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더 큰 가치가 있어서죠. 그럼 여기서 이런 물음표가 떠오를 겁니다. 다 좋다고 쳐. 절약은 언제까지 해야 해? 목표를 이룰 때까지죠. 어떤 변태가 평생 동안 절약을 해야 한다고 찬양할까요? 그들에게 다 목표가 있을 뿐 절약은 수단일 뿐입니다. 저는 목표로 한 순자산을 달성한 후 절약에 대한 고삐를 풀 거예요. 그렇다고 과소비를 하진 않겠죠. 백화점 식품관 가서 때깔 좋은 과일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소비를 할 것입니다. 절약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기에 자기 관리를 할 뿐입니다. 복리의 힘을 믿기에 종잣돈을 빨리 모으려고, 그리고 자산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때깔 좋은 과일을 먹고 싶다는 욕심을 납작하게 누를 뿐입니다. 셋, 절약하면 불행하다?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절약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힘든 이유가 있다면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죠. 남들은 좋은 옷 사고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는데 자신은 그러지 못하니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해서 출발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소비하면 할수록 행복한가요? 소비는 하면 역치가 생기고 더더 자극적인 소비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소비가 주는 행복은 인스턴트 식품과 같습니다. 수많은 책과 연구 결과에서 소비와 행복이 정비례하지 않다고 밝힙니다. 복잡한 이야기 할 것도 없이 과거 일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데 쓰고 있는 핸드폰, 처음 살 때 얼마나 행복했나요? 길어봤자 한 달 정도일 겁니다. 나에게 재미를 줄 더 큰 자극을 찾게 되니 남들은 다 아는데 자신만 모르게 통장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절약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절약은 100원, 1000원을
아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스마트하게 같은 상품을 저렴해 살 수 있죠. 즉, 누구는 동일 모델의 선풍기를 10만원 주고 사는데 저는 7만원 주고 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지난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넷, 절약도 절약 나름이다. 공짜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고기 한 점 시식을 한다고 10분을 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득템했다고 자랑스러워하죠. 저는 절약을 말할 때 위와 같은 스타일은 배제합니다. 시간과 기회 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치 있는 소비인지를 먼저 따져보죠.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이 사라지는 건 모르고 공짜로 주는 행사에는 큰 관심을 보이죠. 보통 이런 분들이 절약자들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소비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시간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5. 현재를 희생하는 게 절약이라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현재 희생은 필요하죠. 절약이 즐거운 취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 당연히 대가가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모두가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 제국의 토대를 쌓기 위해 수십억 연봉의 직장을 벌인 대가를 치렀고, 김승호 회장은 수천억 자산가가 되기 위해 1년 중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 일만 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즉, 절약은 그 길 가운데에 있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자, 그럼 절약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하는 절약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목표하는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 무력 대신 만족을 하며 가치 있는 소비를 지향하는 것. 이 영상이 불편한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말하는 절약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이겠죠. 한때는 욜로였던 제가 5년 넘게 절약하는 삶을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추구하는 절약이라는 삶이 일반 사람들 기준에서 다를 수는 있지만 틀린 게 아니라는 걸요. 무엇보다 이제 절약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비절약자의 참견에 멘탈이 흔들리는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절약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현재 약간의 대가를 치르는 대신 당신만의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